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담보 전세 대출 총량만 관리하면 부동산 90%는 해결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대출, 전세 대출, 가계 대출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선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초단기 금리, 콜금리 조정을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기준으로 정하는 금리인데 시장은 마음대로 한국은행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랑 다르죠. 초단기 금리마저 기준금리하고 딱 맞게 관리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단기 금리, 콜금리 요거를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조정하는 노력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그래도 지금 잘 보시면 콜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출구 유속 조절에 불과한 것이고 출구에서 좀 벗어나면은 아무도 금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단기 금리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5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채권 금리는 한국은행이 절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금리가 형성이 되겠죠. 시장은 생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초단기 금리, 콜금리라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콜금리를 조정합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3.5%다. 그런데 시중에 형성되어 있는 콜금리가 3.7%다. 그 이야기는 시장에 단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간단히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삽니다. 그럼 돈을 풀어주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콜금리가 얼추 맞춰져 갈 겁니다. 반대로 콜금리가 3.2%다. 이 이야기는 시장에 단기 자금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채권을 팔아버리면 됩니다. 돈을 회수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에 맞게끔 조정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한국은행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죠. 수익률 곡선만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 단기부터 장기에 이르기까지 금리를 연결한 선이 수익률 곡선인데 지금 이 수익률 곡선은 정상적인, 이상적인 수익률 곡선입니다. 단기 금리는 낮고 장기 금리는 높은 그런 형태의 그래프, 요게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 그래프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장기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죠. 기준금리보다 10년짜리, 30년짜리 채권 금리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비정상이죠. 비정상인 이유는 미래의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다.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금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는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물 붓고 기름 붓고 전세 제도 때문에 한국 아파트 시장의 가격은 유동성 시장입니다. 유동성. 그래서 지금 제가 기준금리
수조 모양을 그렸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 총량만 조정하면 끝납니다. 제가 가계대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야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세대출 엄청나고 그리고 담보대출, 가계만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담보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수준은 모르겠지만 저는 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 총량을 GDP의 8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시기마다 다를 것이고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GDP의 80% 요까지 가려면 부동산이 박살이 나야 아마 가능한 숫자일 건데 일단 저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부채 총량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정부의 노력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 조정,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 조절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물론 이것도 수조에 있는 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유동성의 유속을 조절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요거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 총량만 조정해도 얼추 대부분의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 기준보다 대출량이 적다,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거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거니까 저금리, 특례 대출 등을 시행해서 부동산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 맞겠죠. 반대로 유동성이 너무 넘친다, 시장에 대출 기준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전세 대출, 담보 대출,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부동산에서 돈을 회수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뉴스를 보겠습니다. 아이뉴스,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성장률 내로 관리. 지금 내용을 보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내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부채를 줄여서 GDP의 몇 프로 수준까지 부채를 줄여가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부채 증가율,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정하겠다. 요 정도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발상이죠. 한국 경제 정책 충돌에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요거는 좀 다 읽어보겠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 한 해 벌어들인 국민소득으로 가계빚을 갚지 못한다는 뜻. OECD 회원 34개국 중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80%를 웃돌면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요게 팩트죠. 지금은 경상 성장률 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할 때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계대출 비율 자체를 줄여나가야 되는 타임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림 보시면 유동성 과잉인데 여전히 유동성 과잉인데 특례 대출로 유동성
증대시키는 중이죠. 작년에 특례 대출, 올해는 신생아 특례. 오히려 유동성 과잉인데 더 대출을 늘려왔고 올해 상반기에도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기준이 없죠. 기준금리의 콜금리를 조정하듯이 대출 총량 요거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